반갑습니다. 이해 그리고 합격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6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 페이지는요 66페이지고요. 요 앞에 우리가 오타가 있었어요. 65페이지 개정 과목이 이 개자가 아니죠. 여이죠. 자, 66페이지 자 6번째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요 5가지로 구성되는 재무제표에서 우리 가장 먼저 순서는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배울 거고요. 그 밑에 있는 3명 누구죠? 현금흐름표 우리 인사했었어요. 안녕. 자본변동표 인사했었어요. 안녕. 주석도 인사했었어요. 얘네는 이제 뭐 별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95%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시간을 다 할애를 할 거고요. 자, 재무상태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시작을 하는데 자, 재무상태표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어주시는데 부채와 자본을 뭐 선을 그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부채와 자본을 나눠주시고 자, 이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걸 알려줄 거고요. 위에 제목을 적어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한 시점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재무상태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건요 일정 시점이라를 보여준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한 번 더 강조합시다. 31일 현재 우리 회사 주식회사 짱구패션에 회사 이름을 왼쪽에 적어주시고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짱구패션의 1강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1강에서 주식회사 짱구패션의 돈, 뭐 처음에 1월 1일 날요. 2020년 1월 1일 날은 자기 돈 2천만 원과 번호한테 빌린 2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뭐 힘들게 사업을 해서 1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자, 통장에 자기 보통예금의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본인 너브리 씨로부터 물건을 사와가지고 옷을 살려다가 옷을 사와가지고 팔고 아직도 남아있는 옷이 1천만 원이 있었었고요. 우리 짱구가 요 짱구 패션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장을 얻으면서 냈던 보증금, 임차 보증금 1천만 원이 있었었습니다. 이건 짱구 거 재산인 자산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총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었고요. 오른쪽에 자 적어봅시다. 부채랑 자본금인데 자, 맨 처음에 짱구가 시작을 할 때요. 어떻게 시작을 했었죠? 본인 돈, 진짜 내 돈, 진짜 짱구 돈, 본인 돈, 자본 2천만 원과 빌린 돈, 누구한테 빌렸죠? 번호한테 2천만 원 빌린 돈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빚. 우리 너브리 씨한테 가가지고 1월 2일 날 가가지고 옷을 사면서 3천만 원어치 옷을 사면서 2천만 원은 현금으로 그 당시에 줬고요. 1천만 원은 안 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값 갚아야 될 돈 누구요? 너브리한테 1천만 원. 그리고 왼쪽 합이 6천만 원이고요. 오른쪽 합 2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에서 총 5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같다 그래서 6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아니었죠? 짱구가 1년 동안 돈을 해서 벌어들인 돈 1천만 원이 여기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서 번 돈 1천만 원이 이쪽에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다 6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왼쪽 6천만 원, 오른쪽 6천만 원. 차변 6천만 원, 대변 6천만 원. 자,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요. 한 가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숫자가 원인지 달러인지 100만 원 단위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건 단위는 원 단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위에다가 적어 주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2020년 12월 30일 현재 짱구 패션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입니다. 회계 반을 하신 거예요. 또 벌써. 자, 근데 이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자산에 들어가는 내용들 보통 예금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옷이라고 적을 수도 있고 임차보증금이라도 적을 수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알고 하나씩 어떻게 적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적고요. 이런 거는 요거 주의해서 적으시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자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부채 설명드리고요. 자본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끝!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손익계산서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집중을 할 거예요. 재무상태표는요, 우리 자산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무상태표 안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자산 부분 우리 볼 거예요. 부채와 자본은 한참 후에 볼 거니까, 자, 일단은 자, 지우고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자산 부분을 볼 건데요. 자산은 둘로 나눈대요. 어떻게 해요? 위랑 아래로 나눕니다. 위랑 아래로. 위의 이름은요, 유동이라는 애고요. 밑에 이름은요, 비유동이라는 애예요. 지금 자산 배우고 있으니까 뒤에다가 자산자 붙여줘서 위는 유동자산, 밑에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얘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거 유동성 배열법.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분명 배웠어요. 자,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거는요, 유동성 배열법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너가 가르쳐 준 적도 있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은 너가 배운 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네, 들어봐 주세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적는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유동성 배열법이 현금화가 빨리 되는 애들 순서로 위에 적는데, 현금화가 빨리 되는 거 보세요. 내가 임차보증금, 내가 매장을 얻어서 보증금을 낸 거예요. 얘가 언제 내가 돈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매장 뺄 때요. 내가 매장 계약 2년을 하면은 2년 후쯤에나 받을 수 있어요. 옷이요. 내가 옷을 살라고 갖고 있었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옷을 팔라고 갖고 있었어요. 옷을 사와서 미쳤나 봐요. 옷을 팔라고 갖고 있었어요. 옷을 팔면 현금화가 돼요. 옷을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쵸? 뭐 한 옷 한 벌 뭐 매일매일 팔린다고 할 수도 있고, 옷 들어왔다가 재고 한 3일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 나갈 수도 있고, 옷 팔리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쵸? 자, 보통예금. 은행에 가서 내가 돈 주세요 하면 돈으로 바꿔주는 보통예금이에요. 자,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현금으로 바꾸기가 수월할까요? 그쵸? 이 순서대로 아마 바꾸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쉬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적어줍니다. 그게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쉽게 유동화가 되는 자산 위에 적고 잘 유동화가 안 되는 자산은 밑에다 적는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누는 기준, 어떤 건 위로 적고 어떤 건 아래로 적느냐? 어떤 건 위에다 적고 어떤 건 아래에다 적느냐? 우리요, 기본적으로 회계 기간은 1년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래, 1년 기준. 1년 넘어가서 현금이 되는 애들은 밑에다 적고 오래 걸린다고 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바로바로 내가 가서 옷 같은 거 지금 내가 옷 팔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 지금 사서 1년 후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지는 않겠죠. 계절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위에다 적어줍니다. 어디? 유동자산에다가. 그리고 뭐 임차보증금 이런 애들, 아니면 내가 건물을 샀어요. 건물 이런 애들, 아니면은 뭐 어디다 투자 길게 동안 보고 투자하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1년 넘게까지. 그런 애들은 다 밑에다 적자. 비유동자산에다가. 오케이. 자, 그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나누는 게 1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1년 기준이나 하나만 더 잡자. 야, 우리 회사가 원래부터 느린 회사야. 우리 회사는 와인을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인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요.
그 씨를 보고 포도를 수확을 하고요. 그걸로 술을 만들고요. 술을 만든 다음에 계속 숙성을 시켜서 잠깐 뒀다가요. 그걸 갖다 팔고요. 그리고 나서 돈을 회수를 해와요. 이게 우리 회사의 하나의 영업 사이클입니다. 영업 주기입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늦게 걸리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물건을 팔려고 하더라도, 물건 지금 포도 씨를 샀는데 이게 1년 내에 팔리진 않잖아. 씨를 했다가 키워서 술 만들고 숙성시켜서 파는데 당연히 오래 걸리지. 우린 재고 자산도 우리 팔라고 갖고 있는 것도 오래 걸려. 아, 그래? 그럼 너희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그렇게 영업 사이클인 영업 주기 안에 있는 애들은 걔네들까지 유동자산에 넣는 거 해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기준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 있는 애들은 유동자산에 넣어주고요. 그 외 애들은 비유동자산에 넣어줍니다. 그런 애들 또 누구 있어요? 만약에 배를 만들면은요, 배 만들어서 갖다 팔고 그 돈을 다 받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러한 애들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1년이 넘어가니까 그 1년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유동자산에 넣어줍니다. 자, 이해했어요? 자산 안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유동자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유동자산을 위에 적는다고 했어요. 비유동자산을 아래다 적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자산이라는 칸의 위에 부분은 유동자산이라는 애가 들어갈 거고요. 밑에 부분은 비유동자산이라는 애가 들어갈 거예요. 유동자산은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자산 안에는요,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팔려고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이라는 애로 나눠집니다. 다시, 조금 전에 짱구 패션은 여기 보통예금과 옷이 있었어요. 보통예금은 바로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당좌자산인 거고요. 그리고 팔려고 갖고 있던 옷은 재고자산입니다. 팔려고 갖고 있던 옷이 재고자산입니다. 다시 중요한 부분, 팔려고 갖고 있던 자산은 재고자산에 들어갑니다. 얘네까지만 유동자산으로 넣어준대요. 나머지는 다 1년 넘게 걸리니까 정상적인 영업주기 밖에 있으니까 비유동자산으로 갑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당좌자산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당좌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애들 누구가 있을까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애들. 조금 전에 봤던 보통예금. 내가 바로 은행에 가서 돈만 달라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수표, 아니면 내가 진짜로 갖고 있는 현금, 이런 애들 바로 현금이 되겠죠. 걔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걔네가 가장 현금화가 빨리 될 거예요. 왜? 현금은 바로 현금이니까. 아, 좀 이상하죠? 자, 현금으로 가장 빨리 바뀔 수 있는 애들 뭐가 있겠어요? 은행, 통장 이런 애들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빨리 바뀐다는 말 자체가 웃긴 게 뭐죠? 현금 자체는 그냥 현금이니까 걔는 가장 현금화가 빠른, 유동성 제일 높다고 합니다. 자, 걔부터 배울 거예요. 걔 배울 게 현금 및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이러한 애들. 현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현금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금, 그게 맞아요. 우리 현찰 여기 갖고 있던 지폐 또는 동전, 이런 애들 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거의 비슷한 현금성을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고요. 당좌차월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